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준희의 세 줄 요약입니다. 주말 프리미어리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아스날의 우승 꿈은 거의 물거품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에버튼에게 승리를 거둔 반면 아스날은 브라이튼에게 패했죠. 이 결과로 아스날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맨시티에게 승점 4점이 뒤지게 됐기 때문에 맨시티는 다음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맨시티가 예상대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클럽 역사상 최초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6시즌 동안의 프리미어리그를 봤을 때 6시즌 동안 5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팀이 되니까 거의 근년의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또 맨체스터 시티가 3연패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것은 잉글랜드 리그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도 몇 차례 안 되는 기록이 되는데요. 잉글랜드 1부 리그 시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시절을 통틀어 보더라도 3년 연속 최상위 리그의 우승을 차지했던 잉글랜드 클럽은 몇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허더스필드라든가 아스날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리버풀이 역사를 이뤘던 바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브랜드가 새로이 생긴 이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차례의 3연패를 기록을 함으로써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는 맨유의 역사와 더불어 갔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위세를 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잉글랜드에서 리그 3연패를 했던 팀들은 4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서 맨시티가 3연패를 하게 되면 6번째로 3연패를 하게 되는 팀이 될 뿐 아니라 5번째 3연패를 하는 클럽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스날은 2003-2004 시즌 기념비적이었던 무패 우승 이후 19년 만에 리그 우승에 도전을 했으나 결국은 힘의 차이를 절감하면서 시즌 막판 좌절을 맛보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은 2019년 연말에 감독으로 취임했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적 체계가 완전히 틀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전하고 있었던 젊은 자원들의 실력이 더 고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제수스 선수라든가 진첸코 선수 같은 아주 영리한 영입까지 이어지면서 시즌 초반부터 굉장한 기세를 탔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시 우승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다소간 부족한 선수단이었던 것이 노출이 되고 마는데요. 특히 이제 리그 후반부에 이르러서 핵심 수비수였던 살리바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던 것이 그 가운데에서도 치명적인 리그 막판 하락세의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기대치를 돌이켜보면 아스날은 충분히 매우 잘했던 시즌이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시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아스날에 대한 팬들과 평론가들의 기대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아스날은 우승 도전은커녕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어떤 당초의 기대치 예상과 비교해 보자면 정말 아스날은 그래도 잘했고 선전했던 시즌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래도 아스날이 7시즌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게 되었다는 사실 역시도 아스날에게는 상당한 성과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스날을 꺾은 팀 브라이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브라이튼은 이제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르고 토트넘, 아스톤 빌라보다는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승점 58점, 6위에 등극함으로써 브라이튼은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무대 진출을 위한 상당히 괜찮은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브라이튼이 이렇게 다른 팀들보다 경기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뉴캐슬, 맨체스터 시티, 아스톤 빌라와의 또 맞대결이 남아있고 일정 자체는 분명히 이제 험난하다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바로 다음 상대인 뉴캐슬과의 대결만 잘 넘어갈 수 있다면 브라이튼은 그야말로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들의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브라이튼은 잉글랜드 1부 리그 시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리브랜딩된 시절을 통틀어서 클럽 역사상 아마도 가장 높은 순위로서 시즌을 마감하게 되는 나름대로 브라이튼에게는 또 다른 쾌거의 시즌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브라이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클럽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요. 거액의 돈들이 난무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은 그렇게까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성비 높은 고효율 선수들을 탁월하게 영입하는 정말 좋은 스카우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으로 정평이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즌 초반에 본의 아니게 감독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매우 영리한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계속 좋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의 스카우팅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브라이튼의 스카우팅은 유럽의 유명한 리그들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리그들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말 전 세계를 망라하는 기민한 영입 솜씨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에콰도르 리그에서 활약하던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 일본 J리그에서 뛰던 미토마 카오루 선수, 여기에 또 파라과이 리그에서 뛰던 훌리오 엔시소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떠오르는 젊은 공격수로서 아일랜드 리그에서 뛰던 에반 퍼거슨 선수의 영입이랄지, 벨기에 리그에서 뛰던 데니스 운다프 선수, 지금은 현재 임대 중이지만 덴마크 리그에서 뛰던 시몬 아딩그라와 같은 선수들을 영입한 것은 그야말로 영리하고 기민했던 영입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클럽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선수들의 이적료가 매우 높아지고 부풀려지는 근본 원인은 클럽들 간에 경쟁이 많이 붙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적료가 비싸지는 것인데요. 브라이튼이 계속 가성비 높은 효율적인 영입들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클럽들, 다른 돈 많은 클럽이라든가 빅클럽들이 덜 탐낼 만한, 탐내지 않을 만한 선수들을 영리하고 민첩하게 데려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팀들보다 돈을 훨씬 덜 들이고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서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파라과이 국가대표로도 데뷔했던 훌리오 엔시소 같은 선수는 아주 어려서부터 파라과이 메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파라과이에서는 아주 각광받던 어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지금은 그래도 피지컬이 약간 향상된 모습이지만 좀 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사실상 피지컬이 좋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과연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서 달려들지를 않았는데, 브라이튼은 이 선수의 약간은 왜소해 보이는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엔시소 선수에게 과감하게 또 손을 내밀었던 그러한 역사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브라이튼은 무리한 금전 경쟁 없이도 알토란 같은 선수들을 계속 영입해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브라이튼이 몇 위로서 시즌을 마감하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힘든 일정이 브라이튼에게도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브라이튼의 스카우팅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잘 살펴보는 것도 유럽 축구 최근에 정말 너무도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신선한 관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